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경제TV 김인성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또 경제방송을 쉬는 날이라 이제 프리하게 후드티를 입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내용은요, 삼성전자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사이클에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한 64,000원대가 저점일 것 같은데 여기 밑을 깨면은 우리가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모아가라 말씀을 드렸죠. 그 밑으로는 이제 오버슈팅으로 좀 많이 과매도 구간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가격 위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는 우리가 충분히 투자할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만 전자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막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진짜 뭐 4만 전자, 3만 전자 되는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그냥 단순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버는 기업인가요? 돈 잘 벌죠. 돈을 잘 벌고 망하지 않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의 스트레스의 근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안 올랐기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이번 달에 안 오르고 오늘 오르지 않고 이번 주에 안 오른다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급등주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일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체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뭘 투자를 했는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삼성전자 사놓고 한두 달 빠진다고 스트레스 받을 거면은 삼성전자 애초에 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나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면서 분기 배당을 받고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걱정 없이 잘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이더라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산업에 대한 사이클은 저번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산업은 좋은데 언제쯤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짚고 넘어갈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레거시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으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세계적으로 워낙 입지를 잘 다져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라든지 우려감이 형성이 될지언정 파운드리가 무너질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운드리가 무너지면은 거의 뭐 한국 경제가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은 계속해서 잘 되고 있고요. HBM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워낙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쏠리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판매량이 조금 부진이 되는 것도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을 HBM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도 부족한 게 이제 업황 부진의 하나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게 계속해서 판매가 되면서 핸드폰도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레거시가 판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판매량은 결국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한번 회복이 될 텐데, 생산 라인은 지금 당장 빠르게 HBM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기 위해서 바꿔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 레거시에 대한 가격, 재고 자산도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3분기 실적 처음에는 이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3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판매 부진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3분기 동안에 레거시 가격이 한 15% 정도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낸드 가격이. 실적은 좋을 수가 없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할 수가 없고, 일부 약간의 실적 하회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 실적 발표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닝 쇼크처럼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 크게 안 밀렸습니다. 누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로 찍히면서 예상 추정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크게 안 좋았다라고 보면서 반도체에 대한 겨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재고 자산에 대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2분기는 재고 자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줬고, 3분기는 재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약간 어닝 쇼크를 보여줬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대한 펀더멘탈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채널에서 드리지 못한 핵심 정보주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아경제TV 핵심주 신청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 누르시고 010-5750-3228 번호로 문자 정보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는 카카오톡에서 모아경제TV를 검색하시게 되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력 보시고 수익 잘 나면 연회비 9만원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돈 되는 정보만 딱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고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HBM3E에 대한 모멘텀을 실적으로 가져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4분기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블랙에 벌써 없어서 못 팔고 있다, 지금 주문량이 상당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직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 다 블랙에 대한 모멘텀은 못 가져가고 있죠. TSMC만 혼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율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 먼저 만들어 놓고 블랙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HBM3E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져야지만 거기에 대한 실적 반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바닥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강한 상승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모건 스탠리에서 여기서 매도 리포터 쓰고 나서 지들이 던져놓고 여기서 또 다시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통정거래 관련된 이제 조사가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벌금 맞고 끝날 거예요. 뭐 진짜 통정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국내 증시는 그런 약간 리포트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 대표 주식도 떨어지는 약간 약소국이다,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매수하지 못한 분들은 이럴 때 매수 기회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삼성전자 지금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AI 사이클, HBM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 살아나고, 그리고 블랙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벤더 기업들은 더 많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대에서 예를 들어서 앞전에 있었던 88,800원 여기 위에 9만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주가 상승이 거의 뭐 50%가량 상승을 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50%가량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벤더 기업들은 못해도 100% 올라가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반도체 ETF 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그 ETF도 같이 올라가요. 워낙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점유율이 가장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 ETF에 들어가 있는 패시브 자금이 거기 하부 벤더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ETF가 올라가면은 같이 따라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HBM에 대한 모멘텀이 없었는데 새롭게 HBM에 대한 모멘텀이 붙었을 때 HBM 장비라든지 HBM 모멘텀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중소형주들은 50%가 아니라 100% 이상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풀어드리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영상까지도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정보를 받아보시고 그때그때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까지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문자로 정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은 거기에 관련된, 그리고 앞으로 트레이딩적으로도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장중 브리핑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 많은 신청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